생명과학원 사람의 물질대사 1. 생명활동과 에너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던 물질대사는 정의가 뭐였냐면 효소에 의해서, 효소는 생명활동을 도와주는 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이제 빠르게 도와주는데, 이런 효소에 의해서 생물체 내에서, 생물체 밖이 아니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체 내에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대사는 생물체가 하는 화학 반응, 그것도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도 물질대사를 봤었는데, 이쪽 파트가 이제 물질대사가 조금 메인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이고 간단하면서 좀 작은 물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단당류가 될 수도 있고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기물인 이산화탄소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간단하거나 작은 물질들을 다 합쳐서 결합을 시키는 거를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쭉 하고 계속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고분자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단위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고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무기물들이 결합해서 더 큰 물질이 되는 것들까지도 물질대사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들려면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느낌 생각하면 돼요. 깨진 도자기를 붙이려면 힘든데 깨트리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하고 작은 물질들을 큰 물질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교적 조금 더 복잡하고 더 큰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을 각각은 다 다른 것들이었는데 이제 합쳐져서 같은 물질이 됐기 때문에 같아졌다. 그래서 같을 동의 의미로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살표의 의미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을 흡수했다, 에너지량이 증가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암기 팁은 물론 이제 그냥 익혀지기도 합니다만 히읗 히읗, 그래서 동화작용은 히읗 히읗 흐흐 흐흐. 자, 이건 뭐냐면 합성 반응이죠. 저분자 물질들, 작은 물질들을 크게 합쳤으니까. 그 다음에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합성이면서 흡열. 자, 히읗 히읗 하하하. 자, 그래서 웃음소리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얘를 만약에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다고 쳤을 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X축을 시간 또는 반응 경로라고 두고 Y축을 이제 에너지라고 해보면, 반응물은 비교적 에너지를 더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성물은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반응열이 되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흡수한 열. 자, 동화작용의 예로는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광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쉽게 예시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뭐 요소 합성이라든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동화작용. 자, 반면에 이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복잡하고 큰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에너지를 흡수했었으니까 얘가 반응을 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역반응이니까. 그래서 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아래로 한번 내려봤고요. 이화 반응. 이에서 요 이자가 다를 이자, 다른 지역에서 왔다, 이방인. 약간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되고, 외울 때는 비읍 비읍을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비읍 비읍. 분발하자, 분발하자. 비읍 비읍. 물론 이제 의미를 알게 되면 암기는 크게 이제 의미가 또 없어지지만, 그래서 비읍은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반응이다. 분해 반응.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열이 방출되니까. 그래서 분발 연상하시면 되고,
자, 이와 반응은 그래프가 당연히 동화작용 그래프와 반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X축을 반응 시간, 반응 경로라고 두고 Y축을 에너지라고 뒀을 때 이번에는 이제 반응물이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겠죠. 반응물이. 그리고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반응열만큼 이렇게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모두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동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고 이화작용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물질 대사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태양이 있다고 이렇게 칠게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식물들한테 빛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은 듯한 구조물. 그래서 약간 엽전을 연상하세요. 엽전. 옛날 돈. 엽전. 엽.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세포 내에 있는 구조물을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라고 합니다. 일부 세균들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빛이 이제 엽록체한테 도달을 하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광합성이라는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외부에서 재료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공급받고 그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외부로 식물은 이제 실제로 이제 포도당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광합성, 특히 미토콘드리아랑 같이 이제 붙여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중이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식으로 약간 번데기 모양 또는 뭔가 머스터드 소스를 뿌린 듯한 모양, 또는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쌤은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윗부분 약간 미토콘. 자, 그래서 요거는 동물 식물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 호흡하는 장소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산소를 받고 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서 생물체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화학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항상 열 에너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열 효율이 100%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어도 열 에너지는 이제 방출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이화작용인 세포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 문제에서는 이걸 이제 지워 놓은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럼 얘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찾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략적인 형태를 좀 봐두시면 되겠어요. 주관식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 내용 중 하나니까 세포 호흡에 대한 반응식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에 대한 반응식은 써볼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C 6개, H 12개, O 6개. 자, 얘가 바로 이제 포도당이죠. 6개의 산소. 실제 화학적으로는 이제 6몰이지만 우리는 개수만 고려하면 되니까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나오고 38개의 ATP,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도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광합성에서 만들었던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는 형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나누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나누는 게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ATP도 생물체가 사용하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되어 있는 형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생물체 내에서는 요 나온 열 에너지, 이걸 가지고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하기도 해요. 다 버려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 그런 느낌. 대략 효율은 40% 정도 되고,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제 이화 반응이고,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 반응이 이제 거꾸로 일어나고 빛 에너지가 이제 흡수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개념이 바로 ATP입니다. ATP. 아까 ATP는 세포흡 과정에서 나왔던 에너지였었죠. 그래서 이 ATP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모든 생물의 에너지 물질입니다. 에너지 화폐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물질. 자, 생물체가 아니지만 심지어 바이러스조차도 ATP를 사용합니다. 자, 바이러스는 생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모든 생물도 에너지 물질 ATP를 사용하고 바이러스조차도 사용한다. 자, 당연히 바이러스는 생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ATP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용하는 이제 에너지 물질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구조는, 자, 요게 ATP의 분자 구조인데, 여기 보면 지금 육가고가 고리 쪽이 보이죠? 이렇게 P, 인산기 있는 쪽 말고,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염기가 있는 쪽인데, ATP는 이름의 A, 바로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닌이 조금 이렇게 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아데닌 부위가 되겠고, 요 부분은 바로 이제 당이고요. 리보스가 됩니다. 리보스. RNA가 가지고 있는 당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리고 요렇게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그래요. 아데노신. 자, 그리고 여기는 인산기가 이제 3개가 있는데, 3개의 인산기, 과학에서 이제 3개를 TRI, T로 표현해요. 접두어로. 3개의 인산기다. 그래서 TP라고 하는 겁니다. TP. 3개의 인산기. 요 물결 무늬로 표현된 부분들은 고에너지, 인산결합 부위예요. 저기 부분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TP 부분, 3개의 인산기라는 의미고, 그럼 요거를 이제 다 합쳐서 생각하면 아데닌과 리보스가 아데노신인데, 요 아데노신 3개의 인산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를 바로 AT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TP는 화학 에너지인데 여기다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생물체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때 요 ATP 분자의 요 끝부분을 결합을 끊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이 결합이 끊어지면 이제 이렇게 분자가 결합이 끊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반응을 하면 얘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화작용이 되는 거죠. ATP를 사용하는 과정. 이게 만약에 이제 아까 세포흡 같은 경우는 ATP를 합성했었는데,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반응이 이제 거꾸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반응. 이거는 이제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세포흡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화작용 속에 ATP를 합성하는 동화작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묻느냐를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DP라고 부릅니다. ADP. 그래서 이 D는 원래 다이의 의미인데 더블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 인산은 이제 탄소가 붙어 있지 않은, 이런 데는 탄소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인산밖에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기인산.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요 녀석은, 그 다음에 얘는 유기물입니다. ADP는. 그리고 에너지는 7.3 킬로칼로리가 방출돼요. 그래서 이제 ATP가 사용되는 반응을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TP가 ADP가 되고 7.3 킬로칼로리가 방출. 요건 이제 이화작용. 거꾸로 합성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질대사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효모. 생명체입니다. 효모. 효소랑 헷갈리면 안 돼요. 효모에 알코올 발효 실험이 있는데, 요 알코올 발효 실험의 의미랑 이제 과정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주의하실 거는 효모는
균계에 속하는 애입니다. 균계. 곰팡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진핵생물이에요. 세포 소기관이 다 있습니다. 원액이 아니에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얘는 단세포입니다. 단세포.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생물의 5개로 나타냈을 때 원액, 세균들은 이제 단세포였고 원생생물은 집신벌레랑 아메바 정도가 단세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식동균으로 올라갔는데 균계에서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효모 알코올 발효 실험은 이제 요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데, 자, 요게 이제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 실험을 할 때 쓰는 발효관인데, 여기다가 이제 맨 처음에 발효를 하려면 어쨌든 그것도 호흡이기 때문에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료가 될 수 있는 포도당 용액하고 이제 효모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넣고 기울여서 넣은 다음에 쭉 여기를 이제 채워요. 기울여서 넣고 얘가 이제 채우면 이쪽 끝부분을 솜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버리게 됩니다. 옆으로 기울였다가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포도당 용액하고 효모액이 이제 같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칭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발효관의 끝부분, 여기 있죠, 여기를 맹관부라고 부릅니다. 맹관부. 그래서 맹관부가 지금 수면이 쭉 해서 끝까지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빵빵한 부분, 여기는 팽대부라고 그래요. 팽대부. 명칭이. 그 다음에 이제 솜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안 되니까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효모가 이 속에서 부족한 산소 때문에 이제 바로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는 세포호흡하고는 다르게 효율은 좀 떨어져요. 포도당을 분해시킬 때 완전히 분해를 못하고 이렇게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을 만들고 중간 산물로 일부만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분해를 시키면서 ATP가 아주 소량, 아까는 이제 38개 나왔는데 이건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하는 아주 치열한 발효 과정인데, 자, 요 과정을 이제 진행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발효가 일어나서 위에 있는 반응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CO2가 기체니까 요 CO2가 발생해서 요 맹관부를 쭉 하고 밑으로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요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CO2가 발생해서 이렇게 수위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투명한 CO2 기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응을 더 시켜가지고 KOH, NaOH 같은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같은 염기를 만약에 이제 넣는다면 이산화탄소가, 화학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중화 반응이라서 이산화탄소가 염기에 녹아요. 그래서 다시 요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왔죠. 결국은 KOH가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발효 실험까지 한번 알아봤고, 자, 전체 간단하게 빨리 한번 복습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쪽은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생명활동과 에너지, 그래서 물질 대사가 뭔지, 동화작용, 이화작용, 에너지 출입 과정들, 그 다음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하는 각 세포 소기관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세포호흡의 반응식 써볼 수 있게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ATP의 각 부위 명칭하고 한 분자가 분해됐을 때 나오는 에너지, 동화, 이화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효모 알코올 발효 실험에서 각 부위의 명칭들과 실험 과정에서의 각 어떤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